제대로 근육이 자극이 온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남자 왔어. 뭐 남자가 석정아 뭐해? 운동. 근데 목젖가 꼭 그렇게 끼고 해야 돼? 자, 운동 하나씩 해봐. 30회 시작. 이 소리가 나오는 거라. 하나, 둘. 왜 그걸? 하나, 둘. 왜 그걸? 셋. 선생님 오셨다. 맞아 오셨다. 언제쯤 우리 석정 학생 앉아있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석정이 장갑 낀 거 보세요. 농장일 하다가 왔어요, 선생님. 아니, 매번 좀 이렇게 말하느냐고 시끌시끌했는데 네. 오늘은 뭘 계속 운반을 하네요? 선생님, 이게 봄이 되니까 막 근육이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들어요. 사실 석정 학생이 막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니까 활력이 평소에 굉장히 넘치잖아요. 이게 타고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학생들보다 확실히 생활 습관이나 이런 면에서 이 활력을 끌어내올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겠죠? 알콜. 이것은 네.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에도 필요하거든요. 생존이요? 네, 이것이 없으면 꼬부랑 굽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뵙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것이 줄어들어서일 수 있거든요. 척추가 줄어들어서. 그것도 있어. 근데 척추에 중요한 게 근육이야. 정답. 정답.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근육의 힘도 약해지다 보니까 척추뼈를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점점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고 석정 학생이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다른 분들보다 근육이 많다 보니까 대사도 잘 일어나고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애쓰는 거예요. 사실 저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서 이러고 다녔어요, 저. 되게. 진짜?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햇빛이 부끄럽고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이게 아니다. 활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딱 생긴 거죠. 그게 생기면 생길수록 더 외로워요. 울지 말고. 너무 슬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업을 들을 전학생 와 있거든요. 불러볼게요. 전학생! Hey girl. 전학생! Hey girl. 에이! 남자다! 안녕. 안녕. 어머나 이게 누구야? 석정이 안녕. 오랜만이다 석정아. 얘들아! 내 근육을 키워주신 선생님이셔. 아, 정말? 우리 스승님한테 인사드려. 안녕. 근데 은지야 반갑다. 아니, 그러지 마. 우리 가연이는 또 내가 가연이 들러리를 섰던 사람이라서. 아, 진짜? 나 결혼할 때 들러리 가연이 결혼할 때 내가 또 들러리를 또 섰던 그랬구나. 사람이라서. 근데 아직 결혼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자기소개도 하기 전부터 공격이에요. 저, 안녕. 배우인데 요즘은 자꾸 운동하는 선수인 줄 알아. 최은주라고 해. 우리 반가워. 오랜만이야, 은지야. 1996년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배우 최은주. 하지만 폭식과 불규칙한 생활로 무려 18kg이 증가했는데 이후 운동을 시작하고 4개월 만에 13kg 감량 성공. 머슬퀸으로 거듭난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사연은 아니, 인연이 깊으신가 봐요. 들러리도 하셨었고. 네, 스승님이라고도 우리 하시네요. 가연이 결혼할 때 들러리를 썼었고, 우리 석정이 같은 경우는 제 연예인 1호 제자. 네, 제가 첫 제자예요. 운동 1호 제자. 그래서 우리 석정이 멋있게 대회를 내보냈었던. 네. 저의 이 스승이자 피트니스 대회 저의 내보냈습니다. 멘토.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겠네요. 나 같은 경우도 운동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가연이가 알다시피 주 6일을, 5일을 거의 초록병 친구들과 함께 멈추지 마, 놀다가 일주일 내내 그랬잖아. 그래 알았다. 6일을 먹었다. 그래. 준비 중이던 작품이나 이런 게 계속 이제 맞아. 무산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내가 석정이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나의 또 이제 선생님이신 양모 관장님께서
눈 부리부리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양치승 관장님께서 이제 또 운동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를 또 지도 편달해 주셔가지고 운동의 길로 또 이렇게 가게 된 거였죠. 야, 근데 너는 이미 근육이 미칠 듯하게 있고, 왜 이렇게 잘 잡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피트니스 대회를 뭐 나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근육이 조금 살짝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근육에 대해 수업도 들으면서 경각심도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왔지. 욕심이 있는 것들이 더하단 말이 더해. 여기서는 내가 선배야. 여기 내가 장수고 알겠습니다. 선배니까. 이제 앉아, 내가 반장이야. 내가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여기 원래 배운 이렇게 게 싸우는 있으니까. 분위기인가, 선생님? 네, 네. 그나마 지금 좀 훈훈한 편이에요. 아, 진짜. 평소 무기력감에 시달리거나 자주 넘어지는 당신, 그리고 갑자기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 당신의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분류한 근감소증은 사망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키는 치명적인 질환.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생존을 위한 이 근육에 주목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생사를 자주지한다면서요, 근육이 아까. 저는 근육이 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저절로 들수록. 빠지니까. 근육이 뼈를 보호하는데, 줄어들어서 뼈를 못하면, 일단 우리 나이 뼈 부러지면 한 달을 가니까. 우리 관장이 제가 하려던 얘기를 거의 그대로 해줬어요. 진짜 그냥 막 찌른 것 역시 같은데? 난 똑똑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똑똑하고 그냥. 이런 분위기야? 미안해. 입 근육만 늘었어요, 저 친구는. 입 그렇죠. 근육밖에. 말하는 것도 근육이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밸런스를 못 맞춰서 넘어지면 거의 뼈로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골절 사고로 이어지기가 훨씬 더 맞아, 쉽다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이 한 해에 한 83만 명이나 된다고요. 83만 명이나 된다고. 맞아. 진짜 다리뼈 아니면 엉덩이뼈 이런 데가 많이 부러지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 이후로 그 아까 말씀한 고관절. 맞아요. 그다음에 계속 누워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급격히 나빠지시죠. 나는 저희 또 짠한 게 저희 아빠가 얼마 전에 그냥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어깨 쪽이 부딪히셨는데 여기 다 부러지셔가지고 예. 아, 어떡해. 수술하셨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다. 고관절 안. 예, 어깨 쪽. 그래서 실제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중년에서 노년기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명이기는 해요. 이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생존 근육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존 근육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존, 또 생존이 또 나오네. 제가 운동을 그래도 조금 해봐서 뭐 이런저런 근육의 부위 명칭을 들어봤죠. 뭐 전완근도 들어보고 뭐 이두근도 들어봤지만 생존 근육이라는 얘기 처음. 석정아, 너 생존 근육이라고 들어봤어? 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나는 알 것 같아.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씹어야 되니까.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가 뭐니? 그래, 먹어야 사니까. 아, 그래. 주둥이에 입을 여는 근육과 이렇게 씹는 근육. 그래, 그리고 호흡해. 네. 숨을 쉬어야지 살잖아. 맞아요. 생존 근육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라서 우리 은주 학생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는데 보통 근육하면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는 뼈대에 붙어 있는 골격근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수의근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골격근 외에도 뭐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장기들, 뭐 췌장, 간, 대장, 뇌 이런 장기들뿐만 아니라 혈관, 신경 이런 전반적인 기관들에 모두 영향을 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아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자체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자, 이 근육이 부족하면 숨통이 막힌대요. 숨통이 막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 근육. 입 근육이 부족하면 숨통이 아, 입이 안 열리면 숨은 보통 코로 코도 쉬는데 쉬잖아. 입으로도 쉬잖아요. 기도 근육. 기도. 폐, 심장? 호흡하는 근육. 정답은 호흡 근육. 석정 학생이 맞췄죠. 선생님, 저는 원래 악기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숨, 날숨을 잘 조절을 해서 숨을 분배하고 이걸 잘 폐활량을 잘
유지한 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관악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아까 호흡 관련된 거 좀 기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호흡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기는 폐예요. 근데 폐는 어떤 고무 풍선 같은 애라서 이 자체의 근육들로 막 호흡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를 부풀게 하고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20여 가지 정도의 근육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안에 빨간색 이제 풍선 보이시죠? 이게 폐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밑에 있는 풍선이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횡격막? 그렇죠. 횡격막이 막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말로 그냥 얇은 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대표적인 호흡 근육이에요.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폐가 이제 부풀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뒤로 이완을 하면 폐가 늘어나고 다시 수축하면 훅 하고 내뱉는 상태죠. 저는 평상시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근육이 예전보다 더 못하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아기가 둘째가 8살이잖아요. 풍선 놀이를 같이 했는데 엄마가 불어줄게. 후, 이상 없음. 우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했는데 그걸 못 불었어요. 예전에는 잘 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폐활량을 하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저는 거기서 느꼈었거든요. 자, 이번에 또 말씀드릴 근육은요. 매년 약 3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근육이에요. 뭘까요?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맞아요? 주위에 왜냐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매년 3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근육은 바로 심장 근육이에요. 오, 심장마비 정확하게 맞췄어요. 사실 심장은 가장 대표적인 생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장이 하는 역할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펌프질해서 뿜어내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심장 자체가 근육이에요. 세 겹의 근육이 주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는데요. 매일 한 10만 번씩 뛴대요. 운동을. 왜냐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서 생명 끊어지죠. 그렇죠.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사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10만 번씩 뛰면서 무려 8톤의 혈액을 우리 전신에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생명 유지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근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심장을 어떻게 이걸 보살피고 운동을 이렇게 시킬까요? 제가 가슴을 이렇게 마사지할 수도 없는 거. 그렇죠. 이제 근육의 일환이다 보니까 그럼 나처럼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심장 근육도 약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랑 관련된 연구가 있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한 76% 증가했다고 해요. 근육과 심장 근육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운동 안 그걸 안 하는 데가 없네. 그렇죠. 또 이거 말고도 삼킴 근육도 되게 중요한 생존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게 관여해요.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혀도 중요하고요. 식도와 기도도. 이 삼킴 근육도 아주 중요한데 나이 들수록 삼킴 근육이 약해지죠. 나이 들수록 삼킴 근육이 약해지죠. 그래서 연하곤란, 연하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세요? 너무 속상해서 요새 계속 살에 많이 걸리거든요. 조심하셔야 진짜? 돼요. 삼킨 근육이 약해졌구나. 너무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너무 잘 먹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멀쩡한 자리에 혼자 살에 걸리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시죠? 근데 민망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그렇게 사례가 들른다는 건 정말로 연하곤란이 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삼킴 근육이 약해진 건데 근데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에 1명이 삼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뵐 때도 식사하실 때 어떤지 기침이나 이런 거 삼키는 거 잘 하시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운동해서 근육을 키운다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의지로 안 하겠어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내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근육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억울하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남녀의 일상을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 근육 감소를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행동 때문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화창한 날의 한 아파트 단지.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는데요.
아침 6시야? 일찍 일어난다. 진짜?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한 여자. 안녕하세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두 사람. 어색한 침묵만 가득하던 그때 왜? 불현듯 뭔가 떠오른 듯한 여자. 남자를 보자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어젯밤? 어젯밤? 전날 밤 9시.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보며 휴식을 즐기고 있는 여자. 그런데 그때 봐.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못 두드리는 거야? 뭐야? 밤 9시에. 옆집에서 나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데요. 혹시 어제 뭐 집에서 공사하셨어요? 너무 시끄럽던데. 과연 어젯밤 남자의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로지 몸짱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운동에 매진했던 남자. 소음의 정체는 바로 실내 운동이었는데요. 너무 잘한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남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지각이라도 한 걸까요?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헬스장인데요. 첫 일과는 운동입니다.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익숙한 듯 하체 운동부터 시작하는데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에만 열중합니다. 출근 시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운동한 남자. 근데 운동부터 지금 하체 운동밖에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편 그 시각 신중하게 아침 메뉴를 고릅니다. 이거 먹어야겠다. 아침 식사 메뉴는 삼겹살이네요. 삼겹살? 아침에 의외로 저렇게 먹는 사람 많아.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말 든든하게 챙겨 먹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도 먹죠? 침 나와. 한편 그 시각 남자의 점심 메뉴는 뭘까요? 식사 한번 봅시다. 내가 엄청 고팠을 텐데. 근육을 만들기 위해 식단 조절까지 철저합니다. 어머, 식단하신다. 몸짱이 된 모습을 상상하며 먹다 보니 샐러드가 고기 못지않게 맛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의외로 저런 분들 꽤 있을 거야. 맞아요. 오후 시간이 되자 바쁜 업무로 정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응?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찌릿한 치통이 느껴집니다. 심한 충치라도 생긴 걸까요?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데요. 친구는 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머네요. 언니 먹방. 다리부터 먹어야지. 한껏 들뜬 마음으로 치킨을 먹기 시작합니다. 참 복스럽게도 먹네요. 순식간에 닭뼈들도 쌓여가는데요. 하하, 치킨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네. 치킨으로 행복을 충전한 후 다음 일관. 이분 굉장히 릴렉스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거 항상 노래 부르고 있어. 이불 빨래? 이불 빨래. 역시 이불은 밟아서 빨아야지. 하하하, 제대로 흥이 폭발했습니다. 낙천적으로 사네요, 삶을. 그죠? 빨래도 정말 신나게 하는데요. 흥이 아주 제대로 올랐습니다. 빨래를 하는 데에도 참 행복해 보이죠? 한편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 저녁 메뉴도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점심때와 똑같은 메뉴를 먹고 있는데요. 저분 또 식단하시네. 우리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몸짱이 될 생각을 하니 닭가슴살 샐러드가 소고기 못지않게 느껴지는데요. 몸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니까 배가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하루를 보낸 남자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 여자. 과연 이 중 근육 감소 위험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 영상 잘 보셨죠? 두 일상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자, 남자분과 여자분 중에서 근육이 더 잘 감소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여자분이시지 않을까. 왜냐면 남자분은 뭐 닭가슴살도 잘 드셨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뭐 여자분은 저렇게 기름진 거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대바람 삼겹살 드셨지 뭐 운동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잘못된 식습관이지 않았을까. 저는 남자요. 의외네요. 보면은 여자는 저녁 식사 메뉴는 안 나왔지만 하루 3끼를 먹었어요. 근데 남자는 2끼밖에 안 먹고 양도 코딱지만큼 먹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번엔 그래서 너무 과했다. 오히려 너무 몸을 무리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살짝 좀 헷갈리긴 한데 제가 육감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직관력과 영감, 예감, 예지력 뭐 이런 거. 볼 때 남자가 불행해 보였어요.
갑자기 얼굴이 저렇게 사는 게 굉장히 너무 불행해 불행해 보였어. 보이고 너무 뭔가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약간 아파하기도 하고. 아, 아파하는 것도 나왔죠. 네네. 우리 혜미 학생은요? 여자친구가 운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불 빨래 조금 힘든 건데 그건 노동으로 보이고요. 저는 운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식도 뭐 기름진 것만 먹는 것 같고 삼겹살에 튀긴 기름, 튀긴 닭 그래서 조금은 여자친구한테 제가 그쪽으로 네. 2대2로 좀 팽팽하네요. 저는 사실 다 여자를 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남성을 선택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셔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 그런데 그때 남자의 모습이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 싫어. 아이고야. 어머 어떡해. 근육 감소 위험이 큰 사람은 바로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잘못된 거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근육 감소시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우리 여자분이 이렇게 봤을 때는 남자분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특히 빨래를 할 때는 춤까지 추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에도 사실 팔도 앞뒤로 움직이면서 걷고 또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결국은 운동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몸 곳곳의 근육을 키우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몸 가꾼다고 하면 이 남성분 같은 생활 습관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의 일상 중에서 이미 근육이 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뭐가 있었죠? 아까 남자분이? 뒤통? 네. 그러니까 치통은 조금 생소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티주 질환이 있으면 근육이 줄어들었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치주 질환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이제 치주 쪽으로 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치주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치주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근감소증의 발생 위험이 한 2배 정도 증가한다고도 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치 한 살 안 닦나 봐요. 그러니까 잘 닦는다고 해도 이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아서 이런 감염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근육 감소를 유발하는 습관, 이것 때문에 근육 감소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을까요? 나 알 것 같아. 왜? 너무 쉬는 시간이 없었어. 쉬지 않고 운동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랑 석정이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할 때 오전 운동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까 저 남자분은 뭐 그냥 쉬는 거 없이 계속 그냥 했던 하루 것 종일. 같아요. 그게 혹시 근력 감소를 이렇게 돕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특히나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휴식이 꼭 필요해요.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탄수화물이 바로 그냥 근육에 가서 쓰이는 게 아니고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 탄수화물은 나중에 글라이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다시 이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에너지원으로 뭘 써야겠어요? 단백질. 기존에 있는 근육을 녹여서 네, 단백질을 쓸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근육을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이 근육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몰랐다가 어떨 때 너무 과하게 하면 근육이 감소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재보면. 근데 왜 그러지? 나 열심히 했는데 했더니 지금 들으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너무 하체만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같은 부위만 운동하면 이 근육은 손상이 됐는데 재생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재생을 통해서 근육이 커져야 되는데 커질 수 있는 새가 없어요. 점점 손상만 심해지고 피로도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간격, 그러니까 전신으로 같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내지는 매일매일 하실 거면 오늘은 하체, 뭐 오늘은 상체 이런 식으로 부위를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건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운동 말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어땠어요? 식단의 구성이 어땠죠? 지방이 없고 탄수화물이 없었어. 밥 안 먹었어. 쌀밥 안 먹었어. 쌀밥. 그렇죠. 야채랑 그냥
닭가슴살,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식단을 먹었어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는 좋은 거지. 닭가슴살 먹어야 돼. 이러면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탄수화물이라는 건 3대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이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근육을 키울 때에도 탄수화물이 적정하게 들어와야지 근육의 조직을 형성하고 근육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결론은 탄단지 정확하게 균형이 지켜서 중요해요.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냥 무심코 어떤 내가 증상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말고 이런 증상이나 나의 어떤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하면 근육 감소를 유발하는 습관을 또 이렇게 같이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인 4명 중에 1명이 근육 저하 상태라고도 하고요. 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매년 한 0.7%에서 1% 정도씩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60세가 넘으면 그래프가 훨씬 더 급격하게 꺾여요. 한 2%씩 빠르게 감소를 하고요. 80대가 된다. 그러면 근육량이 제일 많았던 이 20, 30대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근육이 안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전반적인 근육이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 근육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한테 가끔 예전에 운동을 이렇게 배우러 오신 분 중에 당뇨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근육이랑 당뇨병이랑도 약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너무 중요하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의사가 꼭 얘기해요. 근력 운동하시라고. 근력 운동하시라고. 특히 허벅지 운동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육이 하는 다양한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있냐면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단은 혈액을 통해서 쭉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혈액에서 과도한 당을 그 근육으로 빼서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보관을 할 착고가 없으니까 그냥 고혈당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당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근육을 키워서 포도당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창고들을 많이 만들어놔야지 혈당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현명한 근력 관리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우등생을 찾아 도착한 이곳. 그때 공원 한켠에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이 기운. 능숙한 포즈로 개걸음을 하고 있는 한 여인. 저거 되게 좋은 운동인데. 그치? 개걸음. 오늘의 우등생 맞죠? 안녕하세요. 근력을 키워 당뇨를 극복하고 있는 62살 추은실입니다. 되게 젊어 보이신다. 잘했어요. 건강해 보이신다.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억은 없는데요. 제2형 당뇨를 진단서를 받았어요. 예. 2형 당뇨병이 뭐야? 당뇨가 1형, 2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활 습관이 나빠서 누적돼서 생기는 건 2형. 54세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았다는 우등생. 억장이 무너졌었죠. 저희 집에는 당뇨병이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일상생활에서 온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것 때문에 당뇨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 어떤 생활이 그녀를 병들게 한 걸까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 11시 돼야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하루에도 커피 잔을 5, 6잔 마시고 또 폭식을 하게 되고 라면 또 뭐 치킨 시켜서 막 먹고. 라면. 스트레스 받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바깥으로 흘러버리게 되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 몸도 많이 안 좋게 되고 모든 게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나쁜 생활 습관은 더 큰 병을 불러왔다는데요. 아이고, 합병증까지 오셨구나. 화장실 가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됐는데 갑자기 희미하게 보이고 기운도 없고 아예 힘이 없고 눈 떠보니까 제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어머. 골든타임을 잘 맞췄다고 골든타임을 좀 놓치면
평생 일어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심혈관이 다 막혀 있다고 그러고 극도로 정말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양쪽 딱 2군데만 살아있고 나머지 다 막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당뇨를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당뇨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고혈당 상태잖아요. 네. 쉽게 생각해보면 혈관 내 혈액이 설탕 시럽같이 끈적끈적한 애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심혈관 질환이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남성은 한 2배에서 3배, 여성은 3배에서 5배 정도 이런 위험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은 고혈압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뇨병도 연관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 같아요. 맞아요. 이 당뇨 환자들은 정말 전통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고 알려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또 비만 같은 것들을 동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이런 심혈관 질환의 각종 위험 요소들을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 조절만 할 게 아니고 혈압도 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고혈압 환자들도 역으로 혈압만 체크하실 게 아니고 꾸준히 혈당도 체크하시는 게 좋죠. 혈당 수치 한번 볼까요?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우등생. 매일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한다는데요. 과연 현재 그녀의 혈당은 어느 정도일까? 아, 식후 혈당 129입니다. 129. 랜덤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라고 봤을 땐 좋으신 거예요. 지금은 공복 상태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등생의 일상 함께 들여다볼까요?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 전에. 운동 전에.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좀 걸으려고요.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걷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자, 몸도 다 풀었으니 이제 조깅을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옆으로 걷습니다. 능숙하게 스쿼트 자세로 옆으로 걷더니 저 힘든데. 온 거리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우등생. 옆으로 걷기로 온 공원을 누비는데요. 걷는 운동이 좋다고는 하긴 하는데요. 그냥 걸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냥 걸으면 유산소 효과만 있으니까요. 심박경 수치가 올라갈 정도로 힘들어야 하는 것이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근육도 만들어서 걷는 방법이 뭐 있을까 좀 알아보다가 옆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걸으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특히 근육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보통 중년 여성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당뇨는 제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댔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 어렵지 않은 강도로 적당하게 또 근력 운동을 유산소랑 병행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이거든요. 옆쪽으로 쓰는 근육, 허벅지 근육도 그렇고 옆으로 이동을 우리가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쓰는 근육들을 골고루 다 자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모양도 예뻐지고 그리고 하체 전반적인 근력 운동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니, 뭐 보여는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우등생 분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 괜찮았나요? 네, 엉덩이랑 허벅지 운동이신데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가시면 돼요. 저 집도 엉덩이가 꽤 괜찮네요. 엉덩이로. 근데 자,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허벅지를 키우고 싶으면 더 나오면 돼요, 무릎이. 근데 나는 엉덩이를 키우고 싶다. 그럼 엉덩이를 키우고. 이건 엉덩이 운동이야. 이건 엉덩이. 근데 이거 해도 허벅지는 발달이 돼요. 그쵸. 같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엉덩이는 앞허벅지랑. 여기서 더 강도를 높이려면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맞아요. 괜찮아. 아니 이것도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팔 좀 흐느적거리지 마. 이거는 이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뭐지? 뭐 먹으려고 하시네. 뭐 호박인가? 아닌데? 뭐야, 저 풀이에요? 뭐예요? 호박인지 풀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물체를 넣고 차를 우리는데요. 저 색깔 이쁜 거 봐. 녹차?
아니야. 뭔가 오이나 아니 호박류 정도 같은 그런 느낌. 여주가 좋잖아, 여주. 그 여주차인가 보다. 우등생이 마시는 차의 정체 뭐죠? 이거 여주차인데요. 여주 차요? 맞네. 역시 식물 쪽은 제가 조금 높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커피를 5-6잔씩 마셨잖아요. 근데 커피 대신 마실 거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여주를 알게 됐어요. 이게 씁쓸한 맛이 있어서 커피 대용으로는 좋아요. 여주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혈당 낮추는 데는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죽어요. 써요, 많이 써서? 너무 써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런 거.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해요. 여주라고 여주. 하는 이거 자체가.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좀 맛이 써요. 근데 이 씁쓸한 맛이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주 성분이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하는 카란틴이랑 피인슐린 이 두 가지 성분이 풍부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서 포도당의 연소도 돕고 포도당이 재합성되는 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혈당을 실제적으로 좀 낮추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저 쓴맛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춤 실력을 뽐내고 있는 우등생. 아니 갑자기 갑분싸 이거 뭐죠? 살풀이도 아니, 아니고 어머님. 한국 모양 약간 동작하고 비슷해요 지금. 무릎 안 좋으시면 못 하겠는데요, 저런 거? 이쪽 저쪽 콩콩콩 뛰는 모습이 꼭 한국 무용 같기도 한데요. 목에 뭘 들으신 거야? 휴지. 스카프가 아니야. 귀여우시네. 대체 뭘 하시는 거죠? 이거 곰맞이 까치춤이에요. 에? 건마지 까치춤? 곰맞이 까치? 이게 당뇨 환자들에게는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까치발 드는 게 엉덩이 근육에 가장 좋은데,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도 까치발을 들고 하거든요. 이렇게 10분만 해줘도 혈당량은 뚝 떨어져요. 네, 실제로 근육이 저렇게 딱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체가 잘 붙는 분들은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종 완화를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단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종아리 단련을 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한 자리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저 까치발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아까 그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까치발로. 그래서 한 동작으로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좀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고 쉬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시는 것도 좋아요. 드디어 식사를 하시네요. 우등생의 오늘 메뉴 재료는 일단 잡곡밥이랑 또 다른 재료는 바로 통후추? 통후추 아니야? 후추가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후추로 김밥을 하게 되면 따로 소금 간을 안 해서 덜 짜게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먼저 기호에 따라 김밥 재료를 골라주고요. 밥에 통후추를 듬뿍 갈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기호에 맞게 김밥 재료들을 넣고 꾹꾹 눌러 잘 싸주면 후추김밥 맛있어 보인다. 그래, 괜찮아 보인다. 영양분을 고루 갖춘 우등생의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샐러드부터 드시네요. 아, 샐러드부터. 한참 샐러드를 먹더니 이번에는 달걀찜을 먹습니다. 아니 우등생, 그런데 대체 후추김밥은 언제 먹나요? 먹는 것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식이섬유를 먹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다음에 밥을 먹어요. 이런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오르는 게 달라요. 대부분 밥에다가 국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반찬 먹고인데 거꾸로 드시네 또 저분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혈당 수치가 달라진다는 건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식이섬유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시면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앞에 있는 식이섬유가 막아주게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적당한 포만감을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양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혈당이 더 느리게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졌대요. 그 말인즉슨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오래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샐러드와 달걀찜을 먹은 후에야 후추김밥을 먹는 우등생. 이렇게 섭취 순서를 지키는 것이 건강 식사 철칙이랍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무언가를 섞어서 마시는 우등생. 색깔이 하얀 게 혹시 우유인가요? 이거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운동만으로는 쉽게 이게 근육량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주변에서 지인들이 알려줘서 이렇게 먹게 됐어요. 이거 먹고 나서 근육량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제 나름대로 식단 조절도 했고요.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운동까지도 저는 또 했었고 더 좋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쁘게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 건강해 보이시다. 정말 진짜 우등생이시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저 김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 마지막 식단이 좀 눈에 띄셨나요? 저는 근데 운동도 보면은 왜 잘못된 운동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운동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식단도 그렇고 드시는 것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등생이 마지막에 마시던 게 이제 산양류 단백질이었어요. 네. 산양류 단백질은 말 그대로 산양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죠. 산양류가 모유와 굉장히 그 성분이나 구조가 비슷해서요. 이 산양류 단백질도 모유의 단백질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와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함량을 좀 일단 살펴봤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산양류는 100g당 단백질이 한 3.6g이거든요. 이게 모유는 100g당 한 1.2g밖에 안 돼요. 인도의 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이 간디잖아요. 간디가 평화주의자로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로 단식 투쟁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단식을 하시게 되면 소화기관이 약해져요. 네. 그래서 단식 후에 어떤 음식을 처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산양류를 마셨대요. 그것 때문에 산양류가 좀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사실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위산과 만났을 때 엉켜요. 덩어리지는구나. 약간 응고되고 네. 덩어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속이 좀 더부룩하고 맞아요. 불편하겠죠. 소화를 방해하니까요. 알파 S1 카제인이 1리터를 비교했을 때 우유 1리터에는 한 12에서 15g 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양류는 0.9에서 7g 정도 훨씬 적게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자, 산양류와 우유를 각각 이렇게 샬렛에 담았죠. 위산과 비슷하게 식초를 넣었어요. 이게 우리 위에서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유는 알파에스원 카제인의 덩어리로, 함량이 많으니까 저게 덩어리. 다 덩어리지죠. 그 리코타 치즈 같은 거 만들 때 산성분 딱 넣으면 저렇게 덩어리지거든요. 순두부처럼. 네. 근데 산양류 같은 경우는 훨씬 입자도 곱고 남아있는 게 적어요. 다르다. 그러니까 단식 후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알파-S1 카제인이 더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단백질 함량이 높잖아요. 그렇죠? 대신 베타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베타카제인은 반대로 좀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산양류와 우유의 베타카제인 함량 비율을 좀 조사를 했는데 우유는 36%였어요. 근데 산양류는 62.8%.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한 1.8배 정도 더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 아까 우리 보신 우등생이 당뇨병이 있었었잖아요. 그럼 이 산양류 단백질을 먹고 나서 당뇨병이 조금 완화는 된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실제로 실험용 쥐를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한 그룹은 산양류와 고지방 식단,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일반 우유와 고지방 식단을 섭취를 시켰는데요.
이 산양류와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그룹의 쥐가 혈당 수치가 더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산양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도 그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줘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HDL 콜레스테롤도 있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쥐를 대상으로 이 산양류 요구르트를 30일간 섭취를 시켰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물론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산양류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여러분들 DNA, RNA 아시죠? 네. 네. DNA, RNA에 들어있는 N자가 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핵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산양류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우유보다 6배에서 7배 이상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이 물질이 노화와 좀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뭐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체중 따라는 다르지만 성인들이 보통 그래도 한 50에서 60g 정도는 섭취가 필요하잖아요. 일반 식단만으로 이걸 다 채우기가 힘드니까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요 산양류 단백질로 대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걸 대사하는 간이나 신장 쪽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전학생 오늘 어땠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혜미랑 석정이랑 가연이랑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전학생 통해서 운동도 많이 배우고 좋은 정보 많이 얻었죠. 서로 다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야, 저기 진짜 나 벌써 봄인데도 난 이렇게 지치고 벌써 힘들까? 왜 이 찬란한 날에 난 늙어가고 있을까? 뭐야? 내 친구야. 키가 크고 그러니까 되게 부럽다 너. 뭐 괜찮아 이랬는데 벌써 피부가 칙칙해. 우리 안 늙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신 노화.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요. 탈모도 올 수 있고 전신 건강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는 거야 왜 도대체 그래, 자연은? 호흡 근육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이걸 잘 계속 불면서 연습을 하면 호흡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불만 있으면 오, 잘 보시는데? 폐활량이 좋고 이걸 호기로 한 번에 쫙 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호흡 근육이 이렇게 잘 단련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잘하네. 지금 뭐 똑같아 거의. 역시 달라. 왜 많이 차이 안 나? 비슷한 사이즈이기는 하네요. 채널 A